12장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의 연수 문제를 설명해 드릴게요. 자, 먼저 1번 다음 방정식을 풀어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고차 방정식을 풀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치환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을 치환할까 그걸 한번 찾는 게 중요합니다. 자, 1번을 보면 그나마 x의 제곱 플러스 4가 공통으로 쓰인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상수항 4를 포함해서 x의 제곱 플러스 4를 다른 문자로 치환하면 됩니다. 보통의 경우 이렇게 상수항을 포함한 식을 다른 문자로 치환하게 되면 나머지 식들이 인수분해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1번과는 다르게 2번에서는 공통으로 된 문자를 찾기가 좀 어렵죠. 이 문제는 뭐냐면 아마 눈치 빠른 분들은 두 번째 방식에서 x 플러스 1의 제곱을 전개하게 되면 첫 번째 식에는 x의 제곱 플러스 2x가 있다, 나타난다 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이걸 발견하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은 2번 같은 경우는 식의 일부분을 전개를 해서 그 다음에 공통 부분을 만들고 그 다음에 치환하는 겁니다. 자, 풀이를 볼게요. 1번 풀이를 먼저 볼게요. 1번 풀이는 방금 전에 설명해 드렸듯이 x의 제곱 플러스 4, x 플러스 4를 t로 치환합니다. t로 놓으면 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게 되면 t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나타나는데 이 2차 방정식 대부분이 인수분해 됩니다. 그래서 t-5x 곱하기 t 플러스 3x는 0이 되게 해서 일단 t가 5x인 경우 t에다가 5x를 대입하면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죠. 다음으로 t에다가 마이너스 3x를 대입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3x를 대입하고 다시 한번 t에 관한 2차 방정식을 풀면 x에 관한 2차 방정식을 풀면 4개의 해를 모두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근해 공식을 사용하면 됩니다. 두 번째 2번을 볼까요? 방금 전에 설명해 드렸듯이 x 플러스 1의 제곱을 먼저 전개를 하면 x의 제곱 플러스 2x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x의 제곱 플러스 2x를 가지고 치환하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그대로 치환하지 않고 x의 제곱 플러스 2x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전개해서 인수분해를 바로 할 수도 있죠. 치환을 하든 똑같습니다. 결과는. 그래서 마찬가지로 각각의 2차 방정식에 대한 해를 인수분해나 아니면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구하면 되는 거예요. 다음 2번을 보겠습니다. 자, 2번은 P 3차 식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Q에서는 4차 다항식이 나왔습니다. 이때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실수 x의 값을 구해야 하는데 여러분은 1번, 2번, 3번의 조건의 차이점을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먼저 1번은 P 곱하기 Q가 0입니다. 두 수의 곱 또는 두 다항식의 곱이 0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둘 중에 하나가 0이거나 또는 둘 다 0이면 돼요. 그죠? P equal 0 또는 Q equal 0입니다. 그에 반해서 2번은 P의 제곱 플러스 Q의 제곱이 0이 되기 위해서는 P도 0이고 그리고 Q도 0이 되어야 됩니다. 공통근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고요. 3번은 뭐냐면 P 곱하기 Q가 0인데 그럼 둘 중에 하나 0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P 플러스 Q가 0이 아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둘 다 0이 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0이 된다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이런 경우 P도 인수분해 되고 Q도 인수분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개의 해와 4개의 해가 있는데 그래서 둘 중에 하나 또는 2개 모두 또는 둘 중에 하나 이제 둘 다인 경우 빠지는 경우죠. 그래서 이런 조건들에 맞는 해를 찾아라 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풀이를 보면 일단은 P 방정식인 경우 인수분해 돼서 3개의 해가 있고요. Q도 방정식으로 만들면 4개의 해가 있잖아요. 그리고 1번 조건은 P가 0이거나 또는 Q가 0이니까 둘 중에 한 군데에 있는 해는 다 만족하는 거예요. 자, 2번은 둘 다 0이어야 되겠죠. 당연히 이제 PQ가 실수니까 실수 조건을 만족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둘 다 0인 것, 두 개 공통 해를 찾으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x는 1, x는 마이너스 2 만드는 거고요. 3번은 뭐냐면 P가 0이고 Q가 0이 아닌 경우 또는 P가 0이 아니고 Q가 0인 경우 둘 중에 하나만 0인 경우를 찾아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x는 3분의 2 마이너스 3 이 바로 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개의 1, 2, 3번의 차이점을 여러분 이해하면 됩니다. 3번을 볼게요. 다음 x에 관한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 1, 알파, 베타 그리고 이제 이 조건이 있는데요. 이 조건의 미치를 한번 거보세요. 여러분은 자를 이용해서 거두세요. 알파가 베타보다 작다인데 이렇게 이제 문제에서 주어지면 좀 친절한 거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방정식 해를 알파, 베타, 감마 등으로 이렇게 정의할 때 편의상 알파, 베타, 감마의 대소관계를 미리 설정해 두면 풀이에 굉장히 도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
일종의 프리 노하우라고 할 수 있죠. 를 실수 a와 그 다음에 알파 베타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개수가 모두 실수라는 조건을 알 수 있죠. 그죠? 왜냐하면 실수 a가 실수니까 a에 관한 다항식도 전부 다 실수가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 문제에서는 뭐냐면 실근 1이에요. 1을 x에 대신에 대입하게 되면 a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나오고 a 값 두 개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각각에 대해서 알파 베타를 구할 수 있고요. 한번 볼게요. 일단은 x는 2를 준식에 대입하죠. 그래서 a에 관한 2차 방정식에서 a 값을 구합니다. 마이너스 1과 3인데요. 3일 때 a 값에 3을 대입해서 3차 방정식을 만들고 인수분해를 하니까 알파는 마이너스 7, 베타는 2가 됩니다. 근데 반해서 a 값이 마이너스 1일 때 대입해서 보니까 지금 나머지 2차식이 허근을 갖습니다. 그죠? 이런 경우는 조건에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다, 해당이 없음이라고 쓰면 되는 겁니다. 자, 4번을 볼까요? 3차 방정식이 있는데 한 허근을 알파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 근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근이라는 거는 x의 값이에요. 그러니까 방정식을 만족한 x의 값이기 때문에 한 근을 알파라 한다는 얘기는 x의 값 대신 알파를 대입하라는 뜻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x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x 플러스 1 0의 한 근을 베타라고 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x의 값 대신에 베타를 대입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베타 플러스 1 0을 만족한다는 얘기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한테 구하라는 게 뭐냐면 베타의 세제곱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분의 1인데요. 이거 어디서 많이 눈에 익죠? 알파의 세제곱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은 하고 우리가 식을 변형해서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거예요. 두 번째 식에서 여기서 이제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베타 알파 베타 플러스 1 이퀄 0인데 양변을 베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베타는 0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베타에다 0을 대입하게 되면 1 이퀄 0이 되기 때문에 베타는 0이 아닙니다. 그러면 베타 플러스 베타분의 1이라는 식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볼게요. 4번을 보면 일단 이렇게 근이니까 대입하겠죠. 그래서 알파와 베타에 관한 방정식 두 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방정식에서 양변을 베타로 나누는데요. 베타가 0은 아닙니다. 여러분 나눌 때는 나누기 전에 반드시 그 값, 나누는 값이 0이 아닌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양변을 베타로 나누게 되면 여기서 이제 베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1이 0이 되는데 여기서 마이너스 알파를 이항하는 거죠. 그러면 베타 플러스 베타분의 1이 알파가 되겠고요. 그 다음부터 쉽죠. 왜냐하면 베타의 세제곱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분의 1은 베타 플러스 베타분의 1의 세제곱 마이너스 3 요 두 개의 곱, 그 다음에 베타 플러스 베타분의 1인데 가운데 있는 곱은 1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알파의 세제곱 마이너스 3알파로 나타낼 수가 있다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식에서 알파의 세제곱 마이너스 3알파 플러스 1이 0이었잖아요. 그 2를 이항하니까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까 베타가 왜 0이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나요? 이 값에다가 베타에 0을 한번 대입해 보세요. 그러면 0 빼기 0 플러스 1인데 1이잖아요. 근데 이퀄 0이래요. 만족하지 않죠? 이제 베타 0이 될 수는 없습니다. 12번을 볼까요? 5번을 볼게요. x에 관한 4차 방정식이 있는데 2x의 4제곱 있고 이렇게 네 근이 모두 실수가 되도록 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요 방정식에다가 밑줄 한번 볼까요? 보통 고차 방정식에서 미지수가 있는 고차 방정식은 눈여겨봐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미지수인데요. 마이너스 m이 있고 플러스 m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x에다 2를 대입하면 m이 소거되죠. 그죠? 이런 경우는 보통 그 미지수를 소거하는 그 x의 값을 근으로 갖습니다. 나머지 상수항 수들이죠.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것도 0이 되네요. 그죠? 그래서 인수분해 되는 것을 먼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방법을 해서 주립제법을 이용하면 인수분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순서대로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5번을 보면 이와 같은 방법을 해서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두 개의 인수를 찾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인수분해에서 남은 결과 2x의 제곱 마이너스 mx 플러스 1이 0인데 여기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d를 쓰는 겁니다. 판별식 d를 썼을 때 m의 제곱 마이너스 8인데 그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실근이니까. 그래서 부등식, m에 관한 부등식을 풀고 풀면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6번을 볼게요. x에 관한 3차 방정식이 있는데 이 서로 다른 세 양근을 가질 때 양의 실근을 가질 때입니다. 자,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여기 밑줄 긋고요. 고차 방정식에서 미지수 a가 있잖아요. 그럴 때
예를 들어서 미지수만 보는 거예요. 마이너스 2a 그 다음에 플러스 3a 마이너스 a. 만약에 x의 값에다 2를 대입하면 0이 되네요. 그죠? 보통은 1 아니면 마이너스 1인데 이렇게 1로 되면 좀 쉬운 거죠. 그러면 이거는 일단은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를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의 실근을 찾을 거 아닙니까? 서로 다른 세 양의 실근을 가질 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은 먼저 조립제법을 해서 1차식과 2차식이 고분을 나타내면 그 다음부터 쉽습니다. 볼게요. 방금 전에 설명했던 대로 이렇게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하는 겁니다. 그럼 1차식과 2차식을 나타낼 수 있고, 이 2차식을 fx라고 놓으면인데요. 왜 fx라고 놓냐라고 한다면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가지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미 x는 1을 실근으로 갖잖아요. 그러니까 x에다 1을 대입했을 때 f1 값은 반드시 0이 되면 안 됩니다. 그죠? 공통근을 가지면 안 되잖아요. 서로 다른 세 실근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제 fx로 둔 거고요. 그러니까 fx equal 0은 1이 아닌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을 가져야 되는데 그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입니다. 알파 베타라고 하면 첫 번째 조건이 방금 전에 서로 다른 조건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f1을 대입해서 구한 값이 0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a는 3이 되면 안 된다. 요거를 많이 빠뜨려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실근은 당연히 4분의 d를 계산했을 때 0보다 커야 됩니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면 안 돼요. 왜냐면 근이 같으면 안 된다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입니다. 그러니까 부등식을 풀면 a 값은 마이너스 1보다 작고 a는 2보다 큽니다. 그리고 양근이라고 그랬죠. 양수인 근. 그러면 당연히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도 따져야 돼요. 두 양수의 합은 당연히 0보다 크죠. 그 다음에 두 양수의 곱도 마찬가지로 0보다 큽니다. 그래서 a는 0보다 크고 a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라고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의 부등식이 나올 때는 반드시 수직선 위에 나타나세요. 그죠? 공통으로 만족하는 구간을 찾을 때 수직선이 나타나면 굉장히 편리하고도 정확합니다. 그래서 a 값은 2보다 크다인데 이때 중요한 게 있죠. 아까 뭐가 아니라고 그랬냐면 a 값은 3이 될 수 없다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에 3을 뻥 뚫어야 되겠죠. 3. 그죠? 그럼 범위를 어떻게 써야 될까요? a 값은 2보다 크고 3보다 작다. a 값은 3보다 크다. 이렇게 나누어서 쓰면 됩니다. 확인해 볼게요. 예,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에 7번을 볼게요. 7번은 x에 관한 3차 반원식이 있는데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로 할 때 3차 반원식 x의 세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세근을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 감마 플러스 1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미지수가 없는 방정식이 있잖아요.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근을 주어졌으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도 되고요. 그러면 알파, 베타, 감마를 모두 구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이 근이라는 거 앞에서도 강조했지만 이 근의 의미는 x의 값에 알파 플러스 1을 대입해도 만족한다. 베타 플러스 1을 대입해도 만족한다. 감마 플러스 1을 대입해도 만족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볼까요? 알파 플러스 1을 대입하게 되면 대입해 전개하면 알파에 관한 3차 방정식이 만들어지는데 알파의 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방정식과 얘는 최고차항 1이므로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수 비교를 통해서 ABC 값을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어떤 방법으로 풀었는지 볼까요? 7번. 일단 여기서는 fx라 두고요.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1이 근이니까 x 대신 알파 플러스 1을 대입했습니다. 그래서 전개해요. 그래서 알파에 관한 3차 방정식을 만족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베타도 마찬가지죠. 감마도 마찬가지죠. 그죠? 베타 플러스 1을 대입해서 전개, 감마 플러스 1을 대입해서 전개했더니 식의 모양이 같습니다. 따라서 알파, 베타, 감마는 어떤 방정식의 근이냐면 x의 제곱 마이너스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퀄 0의 세근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와 같은 방법, 근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이용해서 풀어도 되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은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도 풀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8번을 볼까요? 8번은 일단 풀기 전에 이렇게 별표를 3개를 해주세요. 굉장히 좋은 문제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밑줄 그으면 x의 세제곱 예, 두 줄 나왔네요. x의 세제곱 플러스 1 0의 한 허근을 보통 오메가라고 하는데 알파로 넣어도 상관없죠. 그죠? 오메가든 알파든 상관없습니다. 보통은 오메가로 넣는데요. 여기서는 알파로 놨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걸 알아야 돼요. 여기서 어떤 성질을 알 수 있냐면 허근을 알파로 한다면 개수가 전부 다 실수니까 알파의 켤레수
켤레 복소수 알파바도 근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성질에 의해서 여러분이 알파와 알파바에 관한 필요한 식들을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또 근과 계수의 관계도 사용해서 알파와 알파바에 관한 식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8번 볼까요? 자, 일단 먼저 알파가 x의 세제곱 플러스 1이 0의 근이라고 했으니까 대입하면 만족하죠. 첫 번째 식입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인수분해 되는데 당연히 우리가 인수분해 되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 x 플러스 1의 근은 아니에요. 왜냐면 실근이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0의 근입니다. 그래서 요 2차식 대신에 x의 값에 알파를 대입해도 만족하니까 두 번째 방정식을 만들어낼 수 있죠.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 0을 만족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방정식의 개수가 실수이므로 알파 바도 켤레수입니다. 또 근이니까 똑같이 알파 대신 알파 바를 써도 세 번째, 네 번째 방정식을 만들어낼 수 있죠. 더욱이 또 하나가 뭐냐면 알파와 알파바는 둘 다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0의 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또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알파바는 1이 되겠고요. 알파 곱하기 알파바는 1입니다. 당연히 그죠? 근과 계수의 관계로부터. 그래서 기억을 풀 수 있고요. 니은도 마찬가지예요. 알파 플러스 알파바는 1이므로 2항에서 알파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알파바가 되겠고요. 알파바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알파가 됩니다. 그렇죠? 식을 변형해서 대입해서 전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x의 세제곱 플러스 1 0 또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 0의 한 허근이라 했을 때 거기 그 허근이라는 조건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식들을 여러분이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숙달되게끔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근과 계수 관계를 이용해서도 뭐 디귿에도 마찬가지죠. 알파 플러스 알파바는 1이잖아요. 근과 계수 관계에서 두 근의 합은 1이다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식을 변형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근의 곱은 1이라는 조건으로도 마찬가지로 식을 변형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 일단 처음에 못 풀어도 되니까 요 풀이 과정을 보면서 몇 번이고 손으로 따라 써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구나,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를 인식해야 됩니다. 릴 같은 경우는 이제 차수를 다 낮출 수가 있잖아요. 2차 이하로 다 낮출 수 있잖아요. 알파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전개할 수 있고 반복되니까 17번 반복되는구나 라고 해서 반복되는 식만 쓸 수 있고 알파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이고 알파의 5제곱은 알파의 제곱이잖아요. 그죠? 이 차수를 낮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앞에서 우리가 찾은 한 8개의 식을 이용해서 식을 간단히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숫자만 남게끔 하는 풀이 과정을 쓸 수 있는데요. 처음부터 이런 풀이 과정을 쓸 수는 없습니다. 굉장히 좋은 문제고요.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바탕으로 이 켤레수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를 좀 잘 연습을 해주기 바랍니다. 굉장히 좋은 문제예요. 자, 9번을 볼까요? 3차 반응식이 있습니다.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로 하는데 일단 요거는 세근의 합이죠. 근과 계수의 관계 중에서 세근의 합은 0입니다. 2차식이 계수가 0이니까.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감마, 그 다음에 베타 플러스 감마는 마이너스 알파, 감마 플러스 알파는 마이너스 베타로 바꿀 수가 있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파의 세제곱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 플러스 감마의 세제곱 꼴로 바꾸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볼게요. 실제 근과 계수 관계를 이용해서 식을 변형하죠. 이렇게 마이너스 공통으로 묶어주고 알파의 세제곱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 플러스 감마의 세제곱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거 인수분해 하죠. 마이너스 3알파 베타까지 써주게 되면 이렇게 근과 계수의 관계식으로다가 전개할 수 있는데 이거 알파의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 플러스 감마의 제곱을 굳이 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0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체가 0이 됩니다. 그죠? 0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값은 3알파 베타 감마가 되는데 요거는 세근의 곱이니까 마이너스 5분의 85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7이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번을 볼까요? x에 관한 3차 반응식이 있습니다. 세근 중에서 두 근이 3 그리고 2 플러스 i로 줘줬는데 여러분 여기서 실수 a, b, c 그러니까 이제 계수에 쓰인 계수가 모두 실수라는 조건이니까 당연히 나머지 한 근은 뭐가 되겠어요? 2 마이너스
i도 하나의 근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 개의 근을 주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를 사용하면 아주 쉽게 a, b, c를 구할 수 있습니다. 뭐 이거는 풀이만 보더라도 바로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E-i도 근입니다. 세 개의 근이 그러니까 세근의 합 마이너스 A, 두근의 곱의 합 B, 세근의 곱 마이너스 C, A, B, C를 바로 구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11번을 볼까요? 11번은 x에 관한 3차 방정식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별표를 하나 해놓으세요. 이렇게 증명 문제는, 자, 이거를 어떻게 증명할까 아주 고민하게 되는데요. 3차 방정식에서 a의 제곱이 3b보다 작으면입니다. 작으면 세 근 중에서 적어도 하나는 실근이 아님을 증명하랍니다. 그러니까 모두 실근은 아니다 라고 이해하면 되는데요. 계수로 사용한 ABC는 실수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느냐, 이걸 증명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힌트를 드리자면 근과 계수의 관계예요. 예를 들어서 왜 그러냐면 a의 제곱이 3b보다 작다라는 조건밖에 없잖아요. 그럼 a, b를 어떻게 나타낼 거냐에 대한 문제인데, 세 개의 근을 알파, 베타, 감마로 했을 때 a는 마이너스 a는 세 근의 합이잖아요. 그죠? b는 두 근의 곱의 합이잖아요.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로 얘를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볼게요. 일단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로 하면 방금 전에 설명해 드린 대로 세근의 합은 마이너스 a, 두 근의 곱의 합은 b가 되니까 a의 제곱 마이너스 3b에다가 대입하는 거예요. 대입해서 전개했을 때 여러분 요식 기억나나요? 알파의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 플러스 감마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베타 마이너스 베타 감마 마이너스 감마 알파, 이 식은 제곱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거 기억하죠? 제곱의 합입니다. 그런데 알파 베타 감마가 모두 실근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수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0보다 커나 같아야 됩니다. 그죠? 제곱의 합은 실수 조건에서는 항상 0보다 커나 같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조건에서 0보다 작다라고 그랬어요. 0보다 작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 개 중에 하나는, 적어도 세 개 중에 하나는 실수가 아닌 수가 존재하는 겁니다. 적어도 하나는 실근이 아니다가 되는 겁니다. 12-12번을 볼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삼각형 ABCD는 AB가 X이고 BC가 4인, 그렇죠? 직사각형이랍니다. 그리고 삼각형 BCD 찾았나요? BCD, 그 다음에 BD 서로 합동.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가 있는데 대각선 BD로 접어 올린 거죠. 그죠? 접어 올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ABF, 삼각형 ABF, 삼각형 EDF의 넓이 합이 3. 그러니까 색칠된 부분의 넓이 합이 3인데, 여러분 이때 이 그림에서 요거는 이제 중학교 과정의 지식을 요구하는 겁니다. 삼각형의 합동입니다. 이 두 삼각형 서로 합동이라는 게 보입니까? 삼각형 ABF와 삼각형 EDF는 서로 합동이에요. 무슨 합동일까요? 자, 기본적으로 AB의 길이는 CD의 길이랑 같고요. 접어 올렸으니까 ED의 길이랑 같죠. 그죠? 그러니까 이 길이는 서로 같아요. 그리고 한 각은 90도, 각 A 90도, 각이 90도죠. 그리고 삼각형 ABD와 삼각형 EBD는 서로 합동이잖아요. 접어 올렸으니까. 그죠? 합동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각의 크기, 각 ABF와 각 EDF 같다를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합동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만약에 시험 문제 내게 되면 삼각형 ABF, 삼각형 EDF가 합동이냐를 먼저 묻고 다음 질문을 내는 방식으로 한번 시험 문제 낼 것 같아요. 자, 일단 풀이를 한번 보죠. 자, 여기서는 두 삼각형이 합동이라는 거 먼저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삼각형 ABF, 삼각형 EDF 합동, ASA 합동이라고 설명했죠. 그런 다음에 당연히 BF의 길이와 DF의 길이, 대응하는 변의 길이 서로 같잖아요. 둘 다 A로 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DF를 A로 놓으면 여러분 BC의 길이가 4니까 AD의 길이도 4잖아요. 그 중에 AF의 길이는 4에서 A를 빼면 되니까 4-A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넓이를 계산할 수 있죠. ABF의 길이는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x 곱하기 4-a가 되겠고 그 값이 2분의 3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x와 a에 관한 1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고, 직각삼각형이니까 당연히 피타고라스 정리를 사용해서 새로운 방정식을 하나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x의 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16은 0인데 여기서 a는 8분의 x의 제곱 플러스 16이잖아요. 그 a 값을 위에 1번에다 대입하는 거예요. 그죠? 대입하게 되면
x에 관한 3차 방정식이 만들어지고 여기서 인수분해가 됩니다. x-2 x의 제곱 플러스 2x-10 이퀄 0인데 여기서 자연수 조건이 왔으니까 당연히 x는 2가 되는 거죠. 13번을 볼까요? x에 관한 4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실근이 마이너스 1과 1분일 때 이때 한번 밑줄 그어볼까요? 실근이 마이너스 1과 1분이다라는 조건은 두 가지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4차 식이 x 플러스 1의 제곱 곱하기 x 마이너스 1의 제곱꼴로 전개되거나 그죠? 아니면 실근은 두 개만 가지고 나머지 두 근은 허근이거나 그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때 실수 ABC 값을 구하라. 여기 실수 ABC니까 지금 이제 허근 조건을 사용하려고 그러니까 그거는 뭐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일단은 이런 문제는 간단합니다. 근이라는 건 x의 값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성립하고 2를 대입해서 성립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대입해서 지금 미지수 ABC 세 개가 있는데 두 개의 방정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ABC 중에 하나를 구할 수 있거나 아니면 미지수를 세 개가 아니라 하나로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그래서 대입하라 라고 출발점은 대입입니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과 x는 2를 대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ABC에 관한 방정식 두 개가 나타냈는데 요 식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d 플러스 a 플러스 d다 보니까 그냥 더하기만 해도 b의 값을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AC에 관한 식을 전개하게 되면 미지수를 하나로 줄일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C는 마이너스 A가 돼서 대입하게 되면 이렇게 미지수 A가 하나밖에 없는 4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고 일단 이 방정식은 마이너스 1과 2를 만족하잖아요. 그래서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1을 인수를 가지고 있고 되고요. 조립제법을 이용하면 x의 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1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두 개의 실근을 만족하잖아요. 근데 이 2차 식이 2차 방정식이 어떤 근을 갖는지를 알기 위해서 판별식을 한번 써볼 필요가 있어요. D를 구했더니 A의 제곱 플러스 4인데 A는 실수로 했으니까 0보다 크잖아요. 그러면 요 2차 방정식도 실근을 갖는 겁니다. 그죠? 더군다나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기 때문에 한 근은 마이너스 1, 한 근은 플러스 1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도 근이고 1도 근이다 라고 대입하면 A 값을 구할 수 있는데 A 값은 둘 다 0이 됩니다. B, C도 구할 수 있고요. 자, 14번을 볼까요? 14번은 3차 방정식의 한 허근을 요거 밑줄 한번 그어볼까요? 보통 우리가 허근을 오메가로 표현하는 경우는 딱 두 가지밖에 없다 그랬죠. x의 세제곱 플러스 1 이퀄 0, x의 세제곱 마이너스 이퀄 0인데 여기는 중간에는 3x가 있습니다. 이건 힌트예요. 요 플러스 3x를 이항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해되죠? 자, 좀 이따 한번 볼게요. 그러면 할 때 오메가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이 나오는데 요거는 우리가 x의 세제곱 마이너스를 인수분해하게 되면 만들어지는 식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플러스 3x를 이항해서 식을 변형하라. 요거를 이제 할 수 있느냐를 묻는 문제입니다. 볼게요. 14번. 당연히 오메가를 대입해도 만족하죠. 그리고 나서 이 플러스 3 오메가를 이항하니까 오메가의 세제곱 마이너스 1 이퀄 마이너스 3오메가인데 이 좌변이 인수분해 되잖아요. 오메가 마이너스 1 오메가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인데 이게 이제 주어진 식이 있으니까 양변에 오메가 마이너스 1을 곱하는 거예요. 곱하게 되면 요것이 마이너스 3오메가이니까 마이너스 3오메가로 대입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면 식을 차수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전개를 하고 나서 여기서 이제 오메가의 세제곱은 이항을 해서 오메가의 세제곱은 위에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마이너스 3오메가 플러스 1로 변형할 수 있잖아요. 변형해서 대입을 하게 되면 전개를 하게 되면 2오메가 되는데 양변에 오메가가 다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오메가는 0이 아닙니다. 왜 0이 아닐까요? 오메가는 x 아까 주어진 방정식의 해라고 했잖아요. 오메가에다 0을 대입하면 주어진 방정식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메가는 0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0이 아닌 오메가로 양변을 나눌 수 있죠. 그러면 오메가가 하나만 남는데 이때 복소수의 성질을 이용하는 겁니다. a 오메가 플러스 b 마이너스 이퀄 0인데 이때 오메가의 성질, 그러니까 복소수나 허수의 성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a도 0이고 b 마이너스 2도 모두 0이어야 됩니다. 이거는 만약에 기억이 안 나면 앞에
복소수의 성질을 찾아보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A는 0, B는 2가 되는 거예요. 12-15번을 볼까요? X에 관한 3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하나의 실근과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습니다. 이걸 한번 볼까요? 서로 다른 두 허근인데요. 일단 3차 방정식이니까 3개의 근을 갖는 거 맞잖아요. 그런데 일단 실근 하나는 그대로 두고 서로 다른 두 허근인데요. 그래서 A, B가 실수잖아요. 그러면 개수가 실수인 방정식에서 허근 알파가 근이면 알파바 켤레수도 근인 걸 알 수 있죠. 다시 말해서 알파의 제곱이 알파바, 즉 켤레수란 얘기예요. 그걸 찾고 식을 변형할 수 있느냐를 묻는 문제인데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 별표를 3개를 해두고요. 실수임으로 이제 일단 이것도 한번 볼까요? 그렇죠. 알파의 제곱은 알파바예요. 그리고 여기다 켤레를 다시 한번 사용해 보면요. 켤레는 켤레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알파 제곱의 켤레는 알파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얘기는 뭐냐면 또 다시 한번 써볼까요? 알파 제곱의 켤레는 알파의 켤레 제곱 같습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증명이 돼요. 알파를 A 플러스 BI로 한번 놔보세요. 그러면 A 플러스 BI의 켤레를 제곱을 해서 켤레를 하나 아니면 켤레를 제곱하는 결과는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알파와 알파바의 곱은 0이 될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방금 전에 설명한 대로 알파를 A 플러스 BI로 놔보세요. 알파바는 A 마이너스 BI잖아요. 그럼 두 개의 곱은 알파의 제곱 플러스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인데 0이 되면 이거는 허근이 아니죠. 그죠? 실근이잖아요. 실근 0이잖아요. 0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양변을 나눠주면 알파 곱하기 알파바는 1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두 근의 곱을 구했으니까 두 근의 합도 한번 구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알파 플러스 알파바의 제곱을 전개했더니 알파의 제곱 플러스 알파바의 제곱 플러스 2 알파 알파바인데 이거 1이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알파 플러스 알파바 제곱 알파바 플러스 알파, 그래서 이 공통을 있으니까 요 식을 치환해도 되고 아니면 그대로 전개해서 인수분해해도 됩니다. 따라서 결국에 무엇을 얻을 수 있냐면 알파 플러스 알파바의 값은 2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1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2인 경우와 마이너스 1인 경우로 만족하는지, 어떨 때 만족하는지를 찾을 수 있어요. 근데 2인 경우는 이 방정식이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구형이 돼서 이거는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잖아요. x는 1이 돼서 허근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건 만족하지 않고요. 알파 플러스 알파가 마이너스 1이 되게 되면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구형이 되는데 이건 허수니까 만족하죠. 그래서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알파바는 마이너스 1이더라 라고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의 실근이 있는데 그 실근을 베타라고 하는 거예요. 실근을 베타라 하면 세 근의 곱은 알파, 알파바, 베타인데 그 곱은 방정식에서 마이너스 1이었잖아요. 당연히 알파, 알파, 베타의 곱은 1이니까 베타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리고 세 근의 합 알파, 알파바 플러스 베타, 이 값은 마이너스 A였는데 앞에서 이 값은 마이너스 1, 베타 마이너스 1이니까 A 값은 2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 문제 풀이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6번을 볼게요. 16번은 x에 관한 3차 방정식이 있고 근이 모두 정수일 때, 정수 조건이죠. 여러분 정수 조건은 부정 방정식에서 많이 다뤘습니다. 정수 조건일 때 상수 m의 값을 구하라는데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로 하면 세 근의 곱이 마이너스 2, 세 근의 곱이 2가 된다는 거죠. 그죠? 이때 마찬가지로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로 놓을 때 알파 베타 감마의 대소관계를 미리 결정해 놓고 정의를 하면 문제 해결에 좀 도움이 됩니다. 볼게요. 16번 이렇게, 이거는 밑줄 그어놓고 여러분 잘 눈여겨보세요. 그리고 풀이할 때 사용해야 됩니다. 알파 베타로 감마로 끝나지 않고 이렇게 알파가 제일 크다, 그 다음에 베타 감마다 이렇게 정의를 해놓는 겁니다. 서로 다르단 말이 없으니까 크거나 같다로 정의한 거고요. 그리고 근과 계수 관계를 이용하면 세 근의 합, 두 근의 곱의 합, 세 근의 곱을 나타낼 수 있는데, 세 번째 세 근의 곱이 세 개의 정수의 곱이 2가 되는 경우는 어때요? 많지 않잖아요. 더군다나 크기 순으로 정리하니까 세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세수의 합이 0이 될 조건은 첫 번째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밖에 없어요. 그죠? 딱 정해지죠? 그죠? 근데 그렇게 정해졌으면 이제 맥값은 대입해서 바로 계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17번을 볼까요? x에 관한 3차 방정식 x의 세제곱 마이너스 k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 구형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로 할 때 이거는 이제 뭐냐면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세 개의 방정식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리고 하나 더 준 거예요. 알파의 세제곱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 플러스 감마의 세제곱은 1이다 라는 조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식이잖아요. 알파의 세제곱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 플러스 감마의 세제곱 빼기 3알파 베타는 하고 쭉 인수분해 되는데요. 세 개, 그러니까 총 4개의 방정식을 우리한테 준 거니까 K값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먼저 근과 계수 관계를 사용해보면 되는 거예요. 17번은 근과 계수 관계로부터 이렇게 3개의 방정식을 찾아낼 수 있죠. 그죠? 그리고 나서 새로운 조건을 보면 요거 이제 방금 전에 설명해 드렸던 대로 이제 워낙 많이 써봐서 여러분이 아마 아주 쉽게 이렇게 식을 일단 쓸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대로 대입하게 되면 K값에 K에 관한 3차 방정식이 되는데 인수분해해서 K값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18번 볼까요? X에 관한 3차 방정식이 있는데 한 근이 1 플러스 2i입니다. 그러면 일단 실수 PQ, 그러니까 개수가 PQ인데 개수가 모두 실수니까 나머지 한 근은 1 마이너스 2i고요 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한 근은 뭐 알파를 넣든가 베타를 넣든가 해서 근과 계수 관계를 사용해도 되고, 아니면 저 같으면 x의 값 대신에 1 플러스 2i를 대입할 거예요. 직접 대입해서 실수부와 허수부가 둘 다 하게 되잖아요. 복소 성질에서. 그러면 미지수 PQ 2개, 방정식 2개에서 PQ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18번 여기서 1-i를 뒀고요. 나머지 한 근을 알파로 둔 다음에 근과 계수의 관계를 사용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과 계수 관계 3개의 방정식을 만들어낼 수 있고 풀 수 있죠, 당연히. 근데 그거보다는 저는 1 플러스 2i를 그냥 대입해서 실수부도 0, 허수부도 0 해서 그래서 PQ에 관한 방정식을 만들어 놓고 푸는 게 좀 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19번 볼까요? x에 관한 3차 방정식이 있는데 x의 세제곱 세근의 변의 길이로 하는 이거는 이제 보통의 경우 이렇게 중학교 수학과 연결된, 특히 도형과 연결된 문제는 좀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눈여겨봐야 돼요. 직각삼각형을 만들 수 있을 때입니다. 이것도 이제 별표를 이렇게 하나 해놓고요. 일단은 세 실근을 이니까 세 개의 실근을 갖는 거죠. 그리고 직각삼각형을 만족해야 되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를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죠? 그러면 세 실근을 알파, 베타, 감마로 두는데 근데 이제 그 전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고차 방정식에서 미지수 K가 있잖아요. 그런데 K를 가만히 살펴봅니다. 플러스 K, 마이너스 K 0이 되네요. 그죠? X의 값에다 1을 대표면 0이 되니까 이거는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 가능하다. 인수분해를 먼저 하라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9번은 이렇게 먼저 인수분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실근 하나 찾아냈고요. 나머지 2차식 여기 두 근이 있겠죠. 근데 이제 이게 2차 방정식이 실근까지 해야 되니까 판별식 D를 이용하면 0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이 조건 빠뜨리면 안 됩니다. K값은 4분의 9보다 작거나 같은 거예요. 두 실근은 알파, 베타 이렇게 대수 관계 미리 설정해 두면 편하다고 그랬죠. 두 근의 합은 3, 두 근의 곱은 K라고 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 개의 실근이 직각삼각형의 세변의 길이를 만족한다고 그랬으니까 문제는 뭐냐면 빗변의 길이가 제일 길잖아요. 그러니까 베타가 더 크다고 그랬으니까 베타가 빗변의 길이가 될 수도 있고 1이 빗변의 길이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그 경우를 나눠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따라서 1이 빗변을 길일 때 제일 길 때입니다. 길일 때. 그러면 1은 알파의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이죠. 그죠? 그래서 식을 그대로 대입해서 풀면 1은 3의 제곱 마이너스 2K니까 K는 4인데 이건 안 돼요. 왜냐면 위에서 4분의 9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되죠. 2번은 베타가 빗변의 길일 때 베타의 제곱은 1 플러스 알파의 제곱인데요. 이거 알파의 제곱 이항해서 아니면 알파의 제곱을 이항해서 인수분해 할 수 있죠. 합차 공식에 의해서 베타 플러스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1이 되잖아요. 근데 베타 플러스 알파는 3이라고 했으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3분의 1이 되겠고 연립방정식을 풀면 알파는 3분의 4, 베타는 3분의 5입니다. 자, K 값도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0번은 이게 이제 뭐 1문제라고도 하는데요.
사실 많은 학생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것 중에 난이도가 좀 높은 편이에요. 이거는 별표를 3개 해놓고요. 일단은 어느 수도권의 빈 수조에 물을 급수하여 가득 채우는데 t시간, 이 t의 값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습니다. t시간이 걸리고 가득 채우는데 t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가득 채우는데 t시간이 걸리고, 그죠? 물이 가득 찬 수조에서 물을 빼는 데는 t시간, 물을 빼는 데는 t의 제곱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물이 가득 찬 상태에서요. 자, 그런데 이런 문제를 풀 때, 일의 문제나 아니면 이렇게 물의 양의 문제일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정의입니다. 정의. 자, 먼저 그 풀이를 보고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뭐냐면 물이 가득 찼을 때 수조의 물의 양을 1이라고 해야 됩니다. 이거 중요해요. 왜냐면 아까 물을 가득 채울 때 걸린 시간 t, 그 다음에 가득 찬 물을 뺄 때 걸린 시간 t의 제곱이라고 했으니까 물이 가득 찼을 때 수조의 물의 양을 1이라고 정의해야지만 그 다음부터 매끄럽게 풀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예를 들어서 세 사람이 일을 하는 문제를 한번 풀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전체 일의 양을 1로 두지 않습니까? 그랑 똑같은 거예요. 1시간 동안 급수할 수 있는 물의 양은 t분의 1이죠. 왜냐하면 전체 t시간 동안에서 물을 가득 채울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1시간 동안 급수할 수 있는 물의 양은 t분의 1이고요. 마찬가지 방법으로 1시간 동안 뺄 수 있는 물량은 t의 제곱분의 1입니다. 그죠? 정의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다시 어느 날 수조 청소를 하기 위해서 3시부터 빈 수조에 물을 빈 수조에서 급수하기 시작하여 수조의 물의 양이 수조 전체 용량의 t의 제곱배.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수조 전체 용량의 t의 제곱배가 되었을 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빈 수조에서 급수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수조 전체 용량이 t의 제곱배가 됐대요. 그럼 몇 시간이 걸렸을까요? 자, 이걸 이제 나타내는데요. 어떻게 나타내는지 한번 보죠. 일단은 1시간 동안 급수할 수 있는 물량은 t분의 1이에요. 근데 빈 수조에 물을 급수하기 시작해서 t의 제곱배, 전체 용량이 t의 제곱배를 급수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몇 시간 동안 급수해야 될까요? 1시간에 t분의 1. 그러면 t의 제곱이 되기 위해서는 t 세제곱 시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자, t의 제곱배를 급수를 하기 위해서는 1시간에 t분의 1이니까 t의 제곱배가 되기 위해서는 t의 세제곱 시간을 급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물이 차 있는 거예요. t의 제곱배가 물이 차 있는데 급수하면서 물을 뺐대요. 이때 딱 급수하면서 급수를 멈추지 않고 물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수조에 물이 다 빠졌다. 그러니까 급수하면서, 여기 또 밑줄 그으면 문제가 상당히 어렵죠. 급수하면서 물을 뺀 겁니다. 그러니까 급수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수보다는 빠지는 속도, 빠지는 양이 더 많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일단 시간으로 맞춰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t의 제곱시간, 세제곱시간을 뺀 값이니까 이 뭐냐면 t의 제곱분의 1은 아까 1시간 동안에 물을 빼는 양, 그 다음에 t분의 1은 1시간 동안 물을 채우는 양인데 일단은 빠지는 양이 더 큰 것 같아요. 커야지만 물이 다 빠지겠죠. 급수하면서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t의 1시간 동안에 물이 빠지는 양이 됩니다. 이해되죠? t의 제곱분의 1 마이너스 t분의 1입니다. 그런데 몇 시간이냐? 9분의 8 마이너스 t의 세제곱 시간 동안 우리가 뺐다고 그랬으니까, 그죠? 그랬더니 t의 제곱 양이 됐다는 거죠. 그 t의 제곱의 양이 다 빠졌다는 얘기예요. 그죠? 다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빠진 양이 t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요 식을 이해하고 세울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간단하잖아요. 그죠? 식을 세우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요 식을 몇 번이고 한번 보면서 이해가 되는지를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양배를 t의 제곱 곱해서 인수분해하고 t의 값을 구하고, 그러니까 t의 값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그에 만족하는 t의 값을 구한 다음에 분을 시간으로 또는 시간을 분으로 바꿔서 a, b 값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 12-20번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어렵고 풀기 싫을 건데 그걸 참고요. 손으로 반복해서 써보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이제 어렵게 느끼는 문제들을 찾아서 잘 정리를 하고 내 거로 만드는 것이 바로 수학 공부입니다. 예, 고생했습니다.